자, 재수. 일단 왜 재수를 했냐? 내 기대보다 못했으니까. 근데 이 기대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단어죠. 저 같은 경우에는 6, 9평보다 수능을 잘 봤어. 그건 맞아요. 다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본 것이 1년 더 하면 최고의 대학도 갈 수 있겠다. 뭐 이때 당시에는 그 공부 자극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학벌주의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뭐 애들한테 뭐 넌 지방대 갔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에게 약간 나는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노량진에 학원 알아보러 감. 이 당시에는 제가 아, 그 네이버 카페 수만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그 내가 재수를 할 건데 못하는 과목 약간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 왜냐면 공부 잘했던 그러니까 1등급을 받거나 100점을 받았던 친구들은 공부법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약간 열심히 하는데 2, 3등급 나온 친구들. 근데 그 등급이 1년 동안 안 오른 사람들은 재수 때 엄청 많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칼럼 쓰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한테 프라이빗이 그냥 쪽지 같은 걸 다 보내가지고 받아주시는 분한테 제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보냈어. 근데 엄청 대단하신 분, 칠수에서 서울대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올라오는 칼럼이 있었는데 그분은 내 걸 다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 노량진에서 학원 운영하고 있으니까 와봐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막 컵밥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오락실, 노래방, 뭐 클럽 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좀 에바였던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종합학원이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밥이랑 뭐 어디 원룸 같은 걸 얻은 다음에 학원 주변에 밥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주변에 경찰서가 있대. 거기 시공 끊고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존나 어이없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독서실 혼자 다녀야겠다. 정시, 외대 베트남어, 인하대 경영 장학금. 왜냐면 인하대 경영은 아니 인하대학교 이때는 내신을 한 30%인가 봤었어요. 내 내신이 좋으니까. 붙었어. 부모님, 반수 권유, 혹은 무조건 기숙학원. 재수할 거면 무조건 기숙학원에 가라. 나 무조건 재수한다. 대신 혼자 한다. 왜냐? 돈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내가 억압받으면 공부 오히려 안 하고 그런 스타일인 걸 알아. 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 말씀도 이해하지 당연히. 나를 아니까 공부할 땐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복이 심해요, 사람이. 그래서 뭐 할 때는 게임도 그렇고 모든 일에 그냥 할 때는 집중할 때는 남들보다 훨씬 많이 했다가 안 할 때 아예 안 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오락가락해. 근데 그게 나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반수 안 한다. 서울대 간다. 했더니 부모님이 진짜 말씀이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은 좀, 뭐 자식 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알았던 것 같아? 좀 불가능하다는 걸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진짜 독서실 다니는 건 부모님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야. 그러다가 옆 동네에 독학재수학원이라는 게 있대. 거기 다니는 친구가 말해줬어요. 고3 때부터 이 학원에 다녔다가 재수를 하게 돼서 독학재수학원이 뭐냐? 했더니 그냥 독서실 같은 건데 케어를 해주는 출석 체크해주고 모의고사 보게 하고 뭐 학원 수업 들을 수 있을 때는 그때 가고 이런 거야. 내가 딱 찾던 그 시스템이야.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뭐 이 원장님도 공부에는 좀 통달을 하신 분이야. 서울대 갔다가 좀 재미없으니까 의대 붙어서 가고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내가 얘 친구기도 하고 좀 존나 패기 부렸어요. 저 서울대 갈 건데요. 진짜 아니면 안 갈 건데요. 저 한국사 할 건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 열심히 해봐라. 자기가 잘 케어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월 5일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졸업식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어요. 8시까지 갔다가 12시에 나오는 방식이었고, 네, 또 이제 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잠이 졸리면 집중 절대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언제 때부터는 도서관 옛날에 다닐 때부터 그랬나? 그냥 낮잠을 졸릴 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누워서 자면 안 돼. 누워서 자면은 몇 시간 자. 근데 이렇게 엎드려서 자면 한 20분 자면 존나 개운해. 뭔지 아시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원래는 큰 방이었습니다.
큰 방이었는데 한 20명 들어가는 방이었어.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약간 엘리트들, 약간 소수정에 모아놓은 6명 정도 모여있는 방으로 옮겨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친구들은 다 잘해. 진짜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자극받고 존나 열심히 했죠. 이때부터. 시작하자마자는. 제가 16시간 동안 진짜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했어요. 밥도 5분 만에 먹고. 이땐 진짜 그랬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밖에 안 갔지만 7일 매일 똑같이 가고,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저는 있던 것도 일단 폴더폰이랑 아이팟 터치, 약간 그 뭐지? 음악용으로 그 아이팟 터치, 폴더폰, 그리고 태블릿, 인강볼 태블릿 있었습니다. 그래서 쉴 때도 그냥 약간 이런 거 책 읽고 자극받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 끝나고 3월부터 나 이제 3월이 됐어요. 일요일은 쉬어야 되겠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진짜로. 토요일까지 하면은 하루는 정도 쉬어줘야겠더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역 때는 기복이 없었어. 왜냐?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일단 경험이 없으니까 새롭잖아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 다 열심히 하니까 기복이 없어. 하지만 재수 때는 기복이 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개해준 친구 말고 재수를 하게 돼서 저랑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진짜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된 거였는데, 잠이 많아 얘가. 그래가지고 맨날 자는 거야. 근데 엎어져 자면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얘가 목욕탕에 가서 잔 거야. 목욕탕에 자서 하루 종일 자다가 이미 선생님은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집에 가서 공부 너무 힘들다.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야. 열심히 하고 왔니 오늘도? 네. 다음날 바로 기숙학원을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혼자가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때 당시 루틴은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8시에 도착해서 12시에 점심 먹고, 낮잠 20분 자고, 5시에 저녁 먹고, 8시에 약간 견과류 먹으면서 저녁 때 산책하고, 12시에 퇴원 맞나? 어쨌든 이렇게 이게 하루 평소의 일상이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 끝나서 집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저녁 좀 먹고, 그리고 꼭 새벽에 야식 먹으면서 무한도전을 보고, 그리고 일요일 오후부터 재정비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이때 롤을 안 했어. 진짜 다행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게임을 안 하고 대신 막 예능, 영화 그쪽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너는 이 사수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친구들이 한 60%, 추억이 20%, 동기부여 한 20%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친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들보다도 저는 삼수, 사수 때는 가족들 몰래 했거든요. 친구 때문에 버틴 거야. 재수, 삼수, 사수 다 친구 때문에 버텼어요.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 폴더폰이었으니까 재수 때 당시에 문자 하면은 계속 받아주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고, 저녁 먹자 하면 저녁 먹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분을 좀 토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얘들 생각하면서 버텼죠. 그리고 추억. 고3 때 그렇게 행복했던 추억, 같이 공부하고 놀고 그랬던 추억들로 회상해. 뭔지 알죠? 재수한다고 이 새끼 공부 존나 안 하고 딴 생각만 앉아서, 이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거 풀다 보면 가끔씩 딴 생각이 들어. 그럴 때 회상하는 게 뭐겠어? 제일 가까운 고3 추억이야. 그래서 저는 3수, 4수 때까지 이 고3 추억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좋은 추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이 고3 동창에 대해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 뒤에 뭐 붙어 있잖아요. 저도 고3 때 사진인데, 그 정도로 굉장히 감사한, 그리고 동기부여. 이것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인데, 모든 걸 다 동기부여로 봐. 뭔 소리냐면, 예능을 봐도, 무한도전 봐도, 와, 진짜 해외까지 가서 알바를 새벽까지 막 죽도록 하는데 저렇게 몸이 힘든 것보단 나같이 앉아서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좋게. 약간 사람이 이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희 엄마나 친구들도, 와, 이 새끼 왜 이렇게 이상주의적이냐, 현실적이지 못하네? 약간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맞아. 근데 삼수 사수를 견디려면 어쩔 수 없어요. 뭐든지 다 좋게 봐야 돼.
어떤 사람이 있어도 와, 이 사람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본받아야겠다 이런 점을, 와, 축구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들 많잖아. 다큐 3일, 뭐 노량진 편, 신림동 편,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맨날 동기부여 받고 그랬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인강은 무조건 과목당 하나씩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저는 16시간 동안 그냥 독학만 하는데요? 이러면 진짜 리스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수 때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 3등급 같은 친구들은 불안함이 있어.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를 것 같은. 그래서 검증된 인간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학원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걸 왜 들어? 인강 들어야지. 그게 100배 낫지. 자, 기복. 2주에 한 번은 점심에 집에 갔어요. 점심에 집에 안 갔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출근을 안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집에 안 갈 때도 있고 친구랑 놀고 6시인가 저녁 때 들어갔어요. 대신 다음 날은 확실히 재충전해서 다큐 3일 보는 거야 그냥. 다큐 3일 틀어놓고 오케이 열심히 해야지. 자, 3월 4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21212 떴어요. 더 올라야지. 그리고 이제 4월 모의고사 끝나고 6월 모의고사 전에 출구가 없는 동굴을 걷는 느낌. 진짜 정확히 이때 받은 느낌이 이랬어요. 약간 출구가 있으면 빛이 쬐잖아. 내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잖아.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엔 출구가 없는 그냥 어두운 동굴을 그냥 걷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면 어쩌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열심히 안 할 때는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중요하구나. 일단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불안했죠. 오를 것 같지도 않고 한 5만 원에 사가지고 영어 듣기 하고, 공부할 때는 뭐 클래식이나 이런 브금 있잖아요. 약간 지브리 이런 브금 그런 거 듣고, 집 올 때는 약간 허락이 됐어. 밤 공기 맞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2, 30분 걸으면서 이 성시경 씨의 노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왜 성시경이냐? 이분도 사무하셨잖아요. 공감이 돼. 1박 2일 그런 거 보면서 막 찾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유튜브에서. 자, 어쨌든 제가 가끔씩 일기장을 썼어요. 플래너 말고 일기장을 따로 썼는데, 이걸 보면은 제가 굉장히 스스로 압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구나. 열심히 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럼 플래너 있잖아요. 거기에 일주일치를 다 짜놔. 일주일치씩 짜놓고 약간 체크하면서 클리어하는 그런 재미로 보냈습니다. 근데 6월 32233 진짜 현타 쫙 오죠. 진짜 3달 동안 난 뭐 했나. 여름 되면서 더워, 슬슬 퍼져, 지쳐, 짜증나, 이 밀실. 이게 건물은 최신식이었는데 화장실도 좋았어. 화장실도 좋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무실용으로 개조된 거라 그 네모난 한 큰 벽 없는 그거였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약간 판때기 대고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놨는데 당연히 그게 없죠. 환풍구가 없었어. 여름이니까 남자 방, 여자 방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발냄새, 땀냄새 짜증나죠. 답답하죠. 에어컨 틀어도. 그리고 살쪄가. 맨날 야식 처먹고 막 공부 안 된다고 커피 단 거 처먹고 초코에몽 오지게 처먹고 살쪄가. 뱃살 막 늘어나는 거 느껴져. 더워. 맨날 똑같은 문제지. 평가원 풀고 어깨 뭉치고 이 어깨 뭉치면요 공부를 아예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리고 친구와 싸우고 그 친구 가고 이제 그 좁은 방에 삼수생 형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물론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다 지냈지만 그 다른 친구들은 그 다른 패밀리가 있었어. 같은 고등학교 동창. 뭐 근데 어울린다고 해봤자 밥 먹을 때만 어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유일한 낙이야. 제가 또 원래 말이 많기도 하고 이때 밥 먹으면서 막 개드립 치면서 막 놀던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밥 먹는데 나만 웃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 형은 처먹기만 하고.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이게 얼탱이, 인성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인성 문제가 아닌 게, 원래, 자기 힘들면은,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나고, 평소엔 들이 받아줄 것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뭔지 알죠? 그래서, 이때부터, 혼밥한 거지, 뭐. 혼자 사는 거지. 수능 언제 와? 이때부터는 이제 수능 언제 오냐고 고대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7월. 베트남어 시작, 한국사 양 줄임. 자, 서울대 필수 한국사는 급이 다릅니다. 진짜 양이, 정말 이거는 맞추라고 문제 내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틀리라고만 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삘이 왔어요. 물론, 제가 거기 학원 첫날 갈 때부터 서울대 합격증 그거를, 여러분 기생충 보셨죠? 그거 해듯이 해가지고 책상에 붙였어요. 사람들 지나다니잖아. 보면서 보여. 100% 보여. 그게 중요한 게 뭐야? 일단 난 목표를 높게 정하고 열심히 하면 알바야? 맞잖아요. 남들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내가 그 대학에 못 가더라도 존나게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해서 열심히 하면은 남들도 다 알아줘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초반에 보신다 하면은 댓글에 나 씨발 어디 갈 거다. 아니 말고 아니면 졸업장이라 입학증 그런 거 붙여놓고 공부하세요. 아니 말고 어쨌든 베트남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침에 땀 흘리면서 도착하면 개찝찝 육신 정심 지침 그렇죠. 택시를 타고 가면 모르겠는데 택시비 비싸잖아. 그래서 아침에 가면은 땀이 나요. 땀이 나는데 이게 하루 종일 찝찝해. 그리고 뭔지 알죠? 이 뚱뚱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땀이 차. 졸라 찝찝해요. 하루 종일 찝찝해요. 수능 언제 와? 시간 존나 안 가네. 급식 씨발. 저희가 또 소규모의 독학 재수학원이다 보니까 학생이 한 40명, 50명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설 급식을 해도 인원이 적으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맛은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급식 욕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밀실이라고 점심에 그 공부하는 어느 공간에다가 넓은 공간에 이제 배식을 하는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모아놔야 되잖아. 그거를 안 치워. 3, 4시간 동안 안 치운단 말이야. 그럼 냄새가 어때요? 다 퍼지는 거야, 그 공간에. 거기 넘어서 문 밖에 다 퍼져요. 그래서 짜증이 나죠. 가뜩이나 맛대가리도 존나 없는데. 일단 저는 혼밥을 배웠어요, 이때. 처음에. 김밥 나라, 맥도날드. 네. 뭐 영상을 볼 수는 없으니까 영어 듣기 하면서 처먹었어요. 굉장히 공부가 힘들었는데 7월 말 상담. 10년간 이 일하면서 6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잘 본 놈 본 적이 없다고 상담하시던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신으로 수시 쓰자. 말을 진짜 얍삽하고 기분 나쁘게. 이분 별명이 쥐새끼였거든요. 어른이고 굉장히 존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욕할게요 그냥. 진짜 쥐새끼였어요. 더 나쁜 욕도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아니 일단 말투가 존나 사람 꼽주는 말투예요. 연습 했냐? 안 되겠네. 그냥 내신으로 그냥 건국대 쓰자. 논술도 쓰고. 너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는 거야. 아니 수능 100일 더 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삼수사수 하면서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봐야 되잖아. 학원에서 따로 신청해서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 학원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봤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존나 쪼개면서 너 아직도 태학 못 갔냐? 그때부터 공부 존나 열심히 했어요. 포스트잇으로 진짜 이 새끼 쥐새끼 죽인다라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9월 모의고사까지 진짜 존나 열심히 했습니다. 존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9월 100분위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때 진짜 서울대 갈 수 있겠는데? 이게 아니고 수능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서울 경영학과 저는 경영학과 가고 싶었고 인서울만 들어가면 굉장히 만족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안도감 떨어져도 어느 정도 가겠구나. 그리고 성적의 사이언스 이것도 공감하시는 분이 맞을 거예요. 일단 어느 과목 하나 1 찍어 놓으면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잘 안 내려와. 그리고 이날도 좀 중요한 날이었어요. 다음날 신검이었는데 바로 제가 난시로 공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수 망하면 공익 가가지고 삼수하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뭐냐면 그냥 약간 수능 편하게 보려고 부담 없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복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공부법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수학을 풀면서 자꾸 무한도전이 생각나는 거야.
수학 100분 동안 문과 수학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딴 생각이 좀 들어. 딱 풀면서 무한도전 생각나는 건 계산 실수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계산 실수도 실력이잖아요. 재수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실수도 실력이야. 무조건 실력이야. 그래서 이 실수 줄이려고 별 생쇼를 다 했죠. 막 시계 보면서 23, 7시 23분이네. 23 빼기 7은? 약간 이런 예병까지 떨었습니다. 자, BM이라는 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반수 이 학원에 왔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5시 반에 일어나서 학원 6시 반 도착해서 공부를 하고 7시, 한 10시쯤에 취침이 아니라 퇴원했습니다. 아침에 이 감성 아실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집 밖을 나서 근데 깜깜해. 그리고 약간의 그런 시원한 바람. 그리고 학원에 딱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혹은 김밥날에서 김밥 한 조각 컵라면 그거 들고 빈 학원 제가 열쇠 달라고 부탁했어요. 딱 혼자 들어가서 딱 넓은 공간에 바람공기 쐬면서 딱 그 감성 미쳤다. 자, 그렇게 해서 BM도 있고 수능도 다 왔고 하루의 루틴도 일찍 바꾸니까 이때부터는 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수능 전날이 됩니다. 이 얘기는 자세하게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영향 받을 수도 있으니까. 수능 전날 30분 전. 인간 강사께서 말씀하셨던 게 눈만 감고 있어도 뇌는 자는 줄 안다. 그리고 5시에 기상. 존나 어지러움. 밥도 안 넘어감. 진짜요. 밥도 먹다 말았어요. 이때 식단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할머니표 육개장이 진짜 치트키거든요. 거기다가 참치 두부전. 밥이 안 넘어갔어요. 진짜 먹다가 토할 것 같아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뭐야. 출발 전에도 자고 출발 전에 한 20분 누워있고 이동 중 20분 눈 감고 도착도 7시야. 가봤자 7시에요. 그래서 학교 가서 한 30분 그냥 엎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멀쩡해졌어. 진짜로. 존나 상쾌하고 잠 존나 많이 잔 것 같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또 시작됩니다. 국어. 여전히 씨발이네. 6구 쉬웠는데 왜 맨날 이래. 그래도 작년에 이래놓고 잘 봤으니 나 있다. 이런 망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저는 또 실수를 했죠. 정말 간단한 실수. 또 나중에 제가 다룰 거지만 수능 전에 6구 쉬우면은 수능 쉬워요? 모르지.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 6구 쉬웠으니까 쉽겠지. 공부 안 할래. 그래놓고 어려우면 어떡할 거야. 근데 저는 작년에 그걸 겪었어. 그리고 올해도 겪었어. 6구 쉬웠어요. 수능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쉽다고 마인드를 먹었어. 저 같은 경우는 사수를 왜 했냐? 국어 때문에 했어요. 국어 때문에. 1교시에 대한 압박, 타임어택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 때문에 국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는데 이날도 이렇게 실수를 한 거야. 수학, 영어. 와, 영어 존나 어렵네. 망필이 슬슬. 네, 밥 혼자 먹었어요. 혼자 먹은 거 어때? 여러분들도 죽 사가가지고 본죽 같은 데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새우죽 아니면 소고기 버섯죽을 2개로 나눠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거 하나에다가 오징어 젓갈, 장조림, 동치미 국물 해가지고 그냥 혼자 드세요. 맛있어요. 짱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멸치 호두볶음 같은 거, 약간 견과류 플러스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짜달라고 하세요. 혼자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회. 사탐은 언제나 만점이야. 진짜로. 보면은 무조건
무조건 만점이라 착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 베트남어. 하나 틀린 것 같은데 하나 몰라. 그래도 100분이 100 이겠지? 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보면 그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상위권 갈수록 한 과목 망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한 과목 3 뜬다. 게임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재수 때 저를 기다려준 친구들 굉장히 많았지만 그날만큼은 가족들과 약간 밥을 먹고 싶었어. 편하게. 그랬는데 채점을 했습니다. 영어 4등급이 뜨더라고요. 73점이었나? 태어나서 4등급 뜬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낄. 얼탱이가 없더라고요. 왜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봐도 모르겠고 확실한 건 제가 또 이 새끼 잠 못 잤다는 핑계 대고 망했다고 핑계 대네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때 자서 컨디션은 완벽했어요. 완벽해졌어요. 물론 뒤에 갈수록 조금 피로감이 느껴졌지만 그리고 그 어디 개 명언이 있던데 밤새고 잠 못 자가지고 밤샜는데 수능 만점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여나 잠 설쳤다고 스트레스 받겠지? 피로감 몰려오겠지? 뇌가 제대로 작동 안 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 실력대로 보는 거야. 그게 수능이야. 자, 영어 4등 떴어요. 게임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날 또 바로 생각합니다. 삼수. 이번엔 공익 가서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 4등 떴다고. 그냥 대신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망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부모님이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그냥 BBQ 치킨 한 마리 시켜달라고 해서 거실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이거지. 재수 망했어. 1년 날린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익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안도감. 미친놈이지. 그렇게 재수가 끝납니다.